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는 특히나 저희 오늘 케미가 터지는 두 위원님의 종목명도 공개가 되니까요. 맞아요. 2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도 대비해 보시고요.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도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장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수연 앵커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일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매물출의 영향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02% 떨어진 2,4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유일하게 순매수 보였습니다. 2천억이 넘는 물량 사들였고요. 여전히 IT 섹터에서 집중적인 매수세 나타나면서 코스피 2,400선 지켜냈고요. 개인은 300억대, 기관은 1,700억대 매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오전 11시 30분쯤에 저점 터치했다가 중국 증시가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함께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 0.18% 하락한 87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1,347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네, 오늘 환율은 증권시장 약세와 더불어 중국 인민은행의 선물환 규제로 인해 위안화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달러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0.03% 소폭 상승해서 종가 1,147원 10전에 형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오늘 이제 시장에 참여했던 수급 주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선택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삼표시멘트 순매수를 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또 코스피에서는 신한지주를 오늘 순매도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엑세스바이오 순매도가 나와줬습니다. 한 종목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볼 텐데 일부에서도 이슈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님께 SK하이닉스와 삼표시멘트 여쭤볼 텐데 SK하이닉스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외국인이 산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어가셔도 괜찮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 바닥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 SK에서는 이제 서버용 D램을 좀 공급하는 그런 빅딜을 좀 추진을 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여기저기 말이 조금 있는데 AI 추후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환이 아니냐라고, 시작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출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21년, 22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산업군의 변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조금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런 대형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전고점 정도 매물대에 항상 부딪히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접근하시면서 유동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기다리셨는데 뭐 5%, 10% 이렇게 수익 보셨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 그렇게 거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조금 수확을 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표 시멘트입니다. 오늘 한 6% 정도 상승이 나와줬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흐름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석회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잘 움직였습니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기도 했는데 쌍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뭐 네. 그거를 제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 비닐 같은 경우 뭐 재생 에너지로 다 따로 이제 좀 사용을 한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시멘트 주들이 친환경과 조금 묶여가면서 일단 흐름을 굉장히 양호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접근을 하셨다면은 천천히 좀 끌어가시기 괜찮은 구간이다. 그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고 힘도 굉장히 적정 구간 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끌어갈 때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4,000원 구간을 조금 잘 올려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000원을 좀 강하게 뚫어 올려준다면 다음 자리 한 4,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가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멘트 전반적으로 이제 뭐 3표 시멘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멘트 관련주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선택했던 종목 중에 순매수가 나와줬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살펴봤으니까요. 이 점들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던 종목 신한지주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일단 신한지주는 또 은행 관련주기도 하고 엑세스바이오는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두 종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왜 나왔을까요, 위원님?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은행업종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거 빼고 고배당이라는 거 빼고 나면 크게 이제 이슈가 없는데 물론 이제 이 두 가지가 언젠가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펀더멘탈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수급적으로 이걸 매수해줄 주체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같은 은행업종 내에서도 KB 금융이나 혹은 하나금융지주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가 등락이 낙하냐면 그 은행업종들 내에서도 종목들 내에서도 보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하락 악재만 반영이 되고 실제로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임 사태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지분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행업종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가장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금융주나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저평가 기조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내리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기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뭔가 새로운 수익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에 비해서는 신한지주가 좀 약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통적인 사업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사업 구조가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신한지주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투자할 때 이 고배당의 매력인데 차라리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분기배당까지 실시하면서 오히려 더 차별화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신한지주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한 28,000원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저점이 좀 잡혀있는 모습도 아니고 위쪽에는 33,500원 정도에서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 내지는 상당 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뭐 워낙 핫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앱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서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테마로 굉장히 급상승했죠.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CGN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고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CGN의 주가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건 CGN이 말씀드린 대로 주가 10배 올랐지만 실적도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과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좋다는 종목은 이제 주가가 여기서 완전히 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진단 키트도 이제 실적 위주의 옥석 가리기가 된다라고 보여진다면 엑세스 바이오는 사실 실적이 따라온 종목은 아닙니다. 기대감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구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이미 이 종목은 앞전에 8월 말 상승을 할 때 49,500원 위에서 차익 매물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제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반등을 줄 때도 이 구간 아래에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5%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상당히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이 깊어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빠른 청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한지주와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제철 순매수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해마루 푸드서비스 매수 나왔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기술을 팔았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현대제철은 사고 현대차는 팔았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은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소 유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많은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 먼저 현대제철부터 왜 올랐는지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살펴주시죠.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과 관련된 섹터는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거의 뭐 한 10년 동안 하락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하락이 이제 깊었던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급락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보시면 2011년도에 고점이 형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이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이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강 업종들이 왜 이렇게 10년 가까운 하락을 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저가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휘청거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도 글로벌하게 저가 경쟁을 유발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갔냐면 실제로 중국이 철강을 수입하지 않아도 중국에 있는 고철만 팔아도 3년치 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물량 공급이 저가에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졸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인프라 구축이 조금 확대될 기미가 보이고 경기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 쪽에 특화를 노리고 있는데 아마도 현대차 그룹에서 이 현대제철을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부분이 전기차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만큼 이 차체를 경량화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이제 공조 시스템인데 이 차체를 경량화시키는 부분에서 현대제철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경량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 업체와 조인트 기술 이제 이전 협약도 체결을 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로 주가는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과 전기차, 수소차, 이 스마트한 관련된 부분과 이슈 이 두 가지로 상승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급락에 반등을 줬다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재차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경량화 프레임과 관련 부분에서 이슈가 좀 붙으면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28,000 위에 언저리 29,000원 정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만약 여기를 돌파한다면 위쪽으로 한 4만 원대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해마루 푸드 서비스라는 업체인데 이 종목도 오늘 상당한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을 펀더멘탈 본다면 그렇게 뭐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맘스터치 뭐 여러 가지 업체의 원자재 공급, 식자재 유통 이런 쪽으로 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도 크게 나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은 거의 작년에 2,900, 올해도 2,900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200억대 갔다가 190 갔다 올해 255 살짝 상회하는 모습 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올랐냐면 자사주, 특히 이제 100억에 가까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테마 강기적인 모멘텀이 좀 붙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자사주 취득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뭐 펀더멘탈 영향을 주겠냐마는 어쨌든 이런 작은 종목들은 이런 게 뭐 자사주 취득 테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모멘텀이 좀 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지금 상승한 구간이 며칠 동안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3,040원, 50원. 그러니까 매물벽에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위치까지 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좀 내일 정도에 만약 조정을 받으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대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1차 목표까지 다 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한 4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가 있고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는 자사주 취득권으로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매물벽에 부딪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신규 진입은 어렵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순매도가 나왔던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현대차와 우리기술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 일부에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지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었지만 최충성 위원님은 현대차에 대해서 의견을 못 들었었거든요.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서 현대차 오늘 기관이 매도가 나온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많은 양은 사실 덜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은 뭐 차트를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기간이 좀 덜어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수급이 현대차에서 현대제철 조금 높은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덜어내고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좀 옮긴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대차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 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일단 상단 19만 원 정도를 넘어주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되 19만 원을 좀 넘겨주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자리를 지지를 잘 못 해준다면 상승에 대해서 좀 쉬었다 갔다가 이제 반복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는 살아있다. 뭐 많은 양을 매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소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 시장에서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 다만 지금 자리는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우리기술이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뭐 철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묶여 있는 종목이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해가지고 친환경과 묶이면서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 우리기술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엠파동 만들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꺾였다가 반등을 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고, 뭐 1,3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라인을 지켜줘도 되나 오히려 꺾고 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200원에서 1,100원까지도 확실히 꺾고 가면 오히려 그만큼 물량을 더 빼내고 확실히 반등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1,3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시고 좀 움직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300원 정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보시고 관망하셔야 될 구간이고, 사실 이 종목 자체 이제 상승해서 고개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야 고개를 튼 모습이에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그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 유니스나 뭐 최근에 잘 올라갔지만 태양광이나 수소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지금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추후에 크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1,500원, 뭐 2,000원, 한 3,000원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들이 오늘 선택을 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대한전선과 오성첨단소재는 각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순매도를 해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반도체를 매도했습니다. 네, 먼저 상위 두 종목이죠. 샀던 종목들, 대한전선과 오성첨단소재, 최충성 위원님께 좀 여쭤볼 텐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반면에 오성첨단소재는 흐름이 오늘 내내 좋았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좀 구축이 되면서 일단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까지도 좀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기나 전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숨은 이런 수혜주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추세 굉장히 좀 살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살짝 이제 거의 지금 차트가 그냥 바닥이거든요. 네. 뭐 왔다 갔다 등락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바닥권에서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 좀 피하시고 내 성향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1,000원, 뭐 1,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성첨단소재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네, 시세 분출이 있었네요. 네, 어제도 상한가 달성하고, 사실 그 전날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왔었는데, 일단 의료 대마와 관련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사실 이슈가 됐던 거라 그냥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냥 재료가 튀어나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일단 바이든이 관련해서 일단 이런 의료 이런 대마와 관련해서 비범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일단 추가적으로 뭔가 상승 모멘텀을 좀 찾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고점 자리에서 너무 따라가시기보다는 항상 이런 자리는 좀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추세를 좀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6,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이는데 한 번에 끌어올리는지, 요즘 수나미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물론 다 가져가서 다 수익이 나면 그만큼 크고 좋겠지만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하죠. 오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마와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이 섹터군 자체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네.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대마 관련된 특징주 분석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심야상담소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종목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아하니 차트가 이미 만들어지고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
투자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으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순매도를 보였던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와 서울 반도체입니다.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면 참 주가가 상승을 잘하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부의 흑자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고 서울 반도체는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인들은 왜 팔았을까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이제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역시 나뉘는데,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개인들이 조금 팔았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조금 매도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한 6개월 놓고 본다면, 한 600만 주 이상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샀던 물량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1, 2분기에 좀 위축됐던 소비가 3분기에 나오면서 대형 가전 특히 TV 쪽으로 매출이 좀 늘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애플 얘기 많이 드렸지만 애플에 발주되고 있는 OLED 물량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한 며칠 혹은 한두 주, 뭐 몇 주 이렇게 견인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제가 늘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포기한 이후에 올해 OLED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 그렇다 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이냐 올해까지는 적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이 가도기적인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 내년부터 흑자 흐름이 큰 폭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좋은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상당히 거세다는 부분인데 원래 우리가 OLED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격차가 2년 이상 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지난달이죠 9월달에 중국의 OLED가 TV 대형 가전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수 물량이고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한정판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아직 대형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 OLED TV를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 상징성이 일단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1위 디스플레이 업체죠. LCD의 이제 전 세계 최고 강자인 BOE가 역시 올 하반기 늦어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OLED TV를 생산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물론 기술력의 격차는 있겠지만 중국 업체들이 지금 가파르게 OLED TV 쪽으로 이미 턱밑까지 추격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포기하고 올해까지 적자 기준을 유지한 다음에 내년으로 흑자로 넘어간다는 이 구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OLED에서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술 유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OLED 관련된 기술자들이 최근에 중국으로 대량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계는 굉장히 자불안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다른 IT 섹터처럼 주도 섹터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은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는 뭐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면 펀더멘탈을 보면 이제 바로 답이 좀 나오는데요. 최근 이제 서울 반도체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보시면은 매출액을 보시면은 지금 1조 1,000억대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 5년 동안 계속 매출이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도 보면 980억대에서 900억대에서 작년에 495, 올해는 575. 올해 조금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제 영화를 그렇게 되찾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나빴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전부터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이 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상승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가장 이제 이 종목의 매물대,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가 19,000원에서 2만 원 요 전후인데 오늘은 이제 여기를 좀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좀 실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런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이 종목은 한 번쯤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7,000원, 16,000원대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쯤 돌파 위에 눌렀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구간을 보신다면 눌림목에서 추가 공략은 한번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특허, 특히 이제 필립스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 3군데 정도에서 이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슈화 됐는데 그래도 펀더멘탈 상의 변화가 크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분만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울 반도체를 보기에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좀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19,000원대 매물대를 지금 뚫고 올라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9,000원 돌파하게 되면요. 이제 매물대, 최대 매물대를 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그 가격대는 아무래도 한 25,000원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이면은 최근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좀 조정 시에 매수 진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번 주 중반, 후반 흐름을 좀 보시면서 19,000원대 돌파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진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 이지환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참 시장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카톡, 노란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세요.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살짝 언급해도 될까요? 네.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그런 물량들, 종목들 잘 체크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맞아, 힌트 주셨죠.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 노란톡방에서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우리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투자 전략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러면 마켓 초이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는 주식으로 한다라고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오늘의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최중성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나우아이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상회를 했다가 오늘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목표가까지 도달이 됐던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셨을까요, 위원님? 그게 맞았을까요? 네, 일단은 뭐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제가 괜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일단 매물 벽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자리 제가 종목 진단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드리고 한 10% 이상 상승을 했고 일단 상승을 하다가 멈칫거리는 자리에서 3거리일 정도 계속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멈칫거리다가 일단 힘을 좀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면 일단 매도, 기계적으로 매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 이제 가족방은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뭐 덜어내고 뭐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눌린 구간이 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다시 밑에서 사야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잘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눌림이 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번 다시 모아가시면 충분히 8,000원짜리 이상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8,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스윙 관점에서는 9,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10,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온수매트 정도는 사실 정도의 돈은 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제에 걸맞은 온수매트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큼의 상승도 보여줬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공략주들 중에서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굉장히 10%나. 그러니까요. 상승이 굉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14,00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위원님? 네, 일단 기존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오히려 저점에서 뭔가 대응을 못 하셨다면 오히려 더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죠. 일단 지금 흐름이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11,000원 정도 자리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12,000원 그리고 10,000원 이 사이 구간에서만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스권만 벗어나주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매도 좀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고 일단 끌어올리면 13,000원 정도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또 밑에서 잡으시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1차 목표 가격 14,000원 정도 저 자리부터 이제 나오면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끌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16,000원 18,000원 정도도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반복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PC 디렉트 시세 분출되는 거 보셨죠? 14,000원 1차 목표가고요. 16,000원, 18,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그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지환 위원님의 종목을 리뷰해봐야겠죠. 먼저 삼성전자 매수가 58,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6만 원을 넘어버렸잖아요. 앞으로 75,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지금 좋거든요. 한번 네. 리뷰해 주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업종 대표 종목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가 탄력이 있겠느냐, 성장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불과 일주일 전에 모든 악평을 잠재울 정도 12조 원에 가까운 정말 몇 분기 만에 10조 원 넘어가는 드라마틱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1, 2분기에 몰려있던 발주가 3분기에 일시적으로 다 쏟아졌다. 가전이나 휴대폰 혹은 메모리 반도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하웨이가 제재를 받기 전에 재고 물량을 쓸어갔다. 여러 가지 추측성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은 신사업이라 할 수 있는 5G 쉐어가 10%에서 15% 올라섰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퀄컴이나 엔비디아에서 신규 수주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에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으로 실적이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휘청거리면 전체 실적이 휘청거리던 시절보다는 상당히 파이프라인이 단단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9월달, 8월달 상당히 악재가 많이 쏟아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9월달에 어떤 종목보다도 대형주보다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배트맨 처음 시작할 때 5만 초반대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6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사실 주가 탄력으로 대형주로 놓고 봐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 장간에 10몇 프로 이상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제가 봤을 때 4분기로 넘어가고 내년 1분기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 이슈가 좀 불거지면 삼성전자는 적어도 내 포트에 한 일정 부분 정도 꼽아놓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으로 또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 AD 테크놀로지도 한번 살펴주신다고 하셨는데 목표가가 34,000원이거든요.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추천한 이후에 상승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상승폭이 크거나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시점까지 좀 들어와 있고 아마도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조금 조정을 거쳤다가 넘어가면 이제 시세 탄력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게 되면서 대만의 TSMC와 가장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낙후된 부분이 뭐냐면 공정상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대만 TSMC는 하나의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의뢰부터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는 공정이 몇 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설계 단계부터 해서 생산하는 단계부터 후공정까지 공정 단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잘 안 되는데, 물론 이게 5나노냐 뭐 7나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발주를 내는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디자인 하우스의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고, 주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부터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5,000원인데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목표가까지 잘 세워보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기다리던 노후를 준비할 수 오늘의 종목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석 의원님 아까 뭐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이다, 5G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종목 무엇일까요? 네, 일단 5G 관련된 종목이면서 일단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포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명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뉴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최근에 잘 이쁘게 만들어 가고 있고 우상향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61선, 121선 잘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중기적으로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 올려줄 때 전고점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바닥에서 잡고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뭐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고 5G 관련해서도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매수 가격은 일단 16,500원, 오늘 종가 정도인데 지금 네. 정도 자리에서 16,500원 정도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는 17,700원 정도, 17,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스윙 관점에서 만약에 저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주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2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4,000원, 하단 121선 구간이거든요. 일단 저 자리 정도가 오면 항상 저 자리 부딪히고 반등이 나오고 부딪히고 반등이 나오고 일단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121선은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상향을 이끌어 가야 좋은 추세를 좀 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의 종목 최충석 의원님 뉴지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에서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이 되겠고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위로는 짧게 17,500원 보고 목표가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 스윙 관점이 됐든 투자 목적이 됐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모두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슬기로운 주식생활 이지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 그 글로벌 1위를 한다는 그 업체 바로 어느 업체인가요? 네, 바로 LG화학입니다. 아우, 네, LG화학. 굉장히 이제 실망하시는 시청자분들 표정이 좀 느껴지는데, 왜 실망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잠깐 아까 그 PPT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PPT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 PPT 화면 보면 가장 핫한 색대 글로벌 1위 업체다.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을 LG화학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실망감이 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실망감이 다가오냐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LG화학이 이번에 2분기 넘어가는 3분기 여기서 처음으로 글로벌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국의 CAT를 제치고 처음으로 2차전지에서 글로벌 1위로 올라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2차전지라는 부분에서 내구성과 이 수율이라는 이 기술력 차이가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업체와 중국 업체가 좀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지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배터리 이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두 개를 장착하게 되면 자동차 가격에서 이 배터리 가격만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를 착용할 때 중국 업체 걸 쓸 거냐? 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진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K 배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건스탠의 고평가 논란부터 해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LG화학의 물적 분할까지 사실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걸 역으로 좀 본다면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사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LG화학의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 폭발적으로 거의 쓸어 담는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이 한 종목이 67만 원짜리인데 이 67만 원짜리를 하루에 10몇만 주씩 계속 산다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종목을 산다면 거의 뭐 한 1,000만 주 넘게 지금 매일매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당장의 그런 물적 분할 이슈보다는 LG화학을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는 펀더멘털상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2차 전지라는 이 섹터 자체가 이제 만개할 수 있는 섹터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1위로 올라선 업체인데 이 업체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해서 개인들이 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 종목을 매수하냐라는 부분은 역시 좀 전에 PPT 화면에서 말씀드린 바로 이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이제 급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빠르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인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1차적인 급락 이후에 보시면은 이미 매도 물량은 거의 다 받았고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대반락이 나오는데 대반락 거래량이 1차 반등 거래량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기술적으로 뭐냐면 이 내려오는 지금 하락이 직전 저점을 깨질 가능성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중바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비슷한데 지금 현재 IT 섹터에서 가장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게 2차 전지와 5G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완성도가 이제 가장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IT 섹터에서 반도체나 MLCC 이런 장비, 휴대폰 쪽에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 구도를 볼 때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고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이 2차 전지와 5G는 이 조정의 빛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중심에는 LG화학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랑 손절가도 말씀해 주시죠.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접근하시는 요 가격대에서 바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0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0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네. 아래쪽에 손절 가격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는데 55만 원 전후로 일단 손절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좀 객관적인 정보가 있죠. 뭐 외국인들이 그냥 매수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LG화학의 목표가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참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LG화학이 언젠가는 100만 원을 가겠지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LG화학에 대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들 챙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도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00만 원 가긴 가는데 대체 언제 가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편하게 여쭤보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위원님이 괜히 케미가 좋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한 분이 주시면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관점에서의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두 종목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다양하게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뭐 개인에 따라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오늘장이 좀 지루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최충성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네, 미선물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홀로 선물은 오르고 있어요. 네,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혼조세를 좀 보이고
그 유럽은 조금 낙폭을 발생시키는 모습인데 뭐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분들을 뭐 이게 그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뭐 관련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변동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정도 살짝의 조정 정도는 발생을 해야 조금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시장 자체는 뭐 매집으로 쭉 끌고 가는 것보다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볼까요? 네,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을 하시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IT 성장주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기관들이 빠르게 뱉어내는 차익 매물, 특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조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2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